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번에는 노바렉스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께 18군데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다나와 에코마케팅, CNG 하이테크, HL 사이언스, 노바렉스, 비치로셀, 또 미넨지, YJK, JYP 있죠.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노바 K메드에서 요게 종속회사고 노바 K메드. 근데 매출이 얼마 안 나오니까 이건 그냥 무시해도 돼요. 노바 K 헬스는 합병을 해서 노바렉스로 표기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출 입업,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조 및 수출 입업, 건강기능식품 연구업을 주로 하고 건강기능식품업을 영위할 목적. 그러니까 HL 사이언스와는 다른 점은 HL 사이언스는 B2C 위주였다면 B2C, 2C 여기는 B2B, B2B 위주. 왜 굴로 이런 거 위주. 노바렉스는 기업한테 납품하고 얘들은 소비자한테 바로 장단점은 있죠. 자, 정관의 목적된 사업 목적은 건강기능식품, 교육, 서비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출업 이런 16가지 정도가 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것들로 쭉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DNB의 기업 신용 등급은 A0 등급. 2020년 4월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의 기업 신용 등급은 A 제로 등급. 또 기업 데이터 왜 얘들 왜 그럴 수 있잖아. 뭐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노? 그러는데 요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내가 생각으로는 신용평가에서는 나이스 DNB, 나이스 평가정보, 한국기업 데이터, 이크레더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고객사 자기들이 원하는 고객사 자기들이 납품하는 고객사가 있으면 대기업 있으면 그 대기업에서 여기 나이스 DNB 거 신용평가 그 점수를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세요? 우리는 그 나이스 평가 정보의 거 가져오세요. 한국 기업 평가 데이터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면은 여거 띠가 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논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띠돌락하고 알았어 띠주고 복사해주면 되니까 이 크레딧을 공부했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세기를 받지 않을까? 그럼 뭘로 세계관을 환경하면 되지. 맞지? 그렇다는 거지. 가만히 생각나가지고 2015년에 2008년에 상장을 했으니까 2018년에 그 코스닥 등록하고 상장하고 무기명 이거 채권 발행 40억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의미 없고 이상준 대표이사 지금 여기 권석현 대표이사인데 지금 이사로는 이상준 대표이사 취임 2016년 모르겠다. 2016년 SGF 레벨 3 등급 딱 획득하고 18년에 한랄 18년에 코스닥 상장, 렉스 플라본, 미국 FDA 고시, 코셔 인증 획득, 코셔 아까 말했잖아. 저기 어디야?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믿는 종교 힌두교가 유대교에서 유대교 율법에 따라 고기를 잡고 율법에 따라 그걸 했는 거를 인증 마크가 코셔 인증. 우리나라 KS 마크처럼 코셔. 그리고 할랄은 신선한 뜻이라 하대. 아까 전에 유대인이에요. 얘는 힌두교,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 만들었던 율법에 들어가는 재료가 없는 거, 돼지고기, 돼지기름 이런 거 있잖아. 돼지고기 만들잖아. 얘들은 소고기가 그건 힌두교고 맞잖아. 돼지고기 이쪽으로 하는 거 이거 받기 굉장히 힘들어. 까다로워. 엄청 까다로워. 자기들이 하거든. 누구한테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그 감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또 자기들이 테스트가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자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거든. 종교에서 그걸 죄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걸 보상해? 작살나는 거지. 응징 들어가는 거지. 응징. 복수 당해야지. 그렇다는 거지. 자, 상호. 2009년 렉스 바이오텍을 지분 100%를 흡수하고 2010년 합병 승인하고 2010년 합병 기준일로 흡수 합병 완료했다. 100% 종속회사인 노바 K 헬스와 2020년 합병 승인 이사회를 걸쳐 9월 8일 2020년 합병 기준일로 흡수 합병 완료했다. 자본금은 2015년 출자하고 2017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상. 이게 뭐야? 스톡 옵션이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네가 우리 주식을 요 가격에 살 수 있는 네가 주식을 액면가가 500원이지만 시장가는 이만큼이야. 근데 5,8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13,000원 아니다. 500원짜리를 잠깐만. 주당 발행 그렇지. 500원짜리인데
지금 시장가는 얼마 되지만 5,800원에 우리 니한테 팔게 맥주 13,000주를 주식 매수 선택권,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럼 선택권이니까 나도 그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러고 2018년에 유상증자라는 건 일반 공모 코스닥에 상장한 거지. 98만 주를 19,000원에 19,000원. 금방 19,000원에 살 수 있는 건데 얘들은 5,800원에 샀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지. 근데 또 그때 돈이 없으면 또 안 살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니까. 회사가 안 클 것 같은데 그럼 안 사는 거지. 그럼 요거 그러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는 어디로 간다? 자본금으로 가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에서 요거 시장가에서 빼기 액면가를 뺀 18,500원은 어디로 간다? 주식수 18,500원 곱하기 주식수는 자본 잉여금으로 간다. 그거 꽉 쌓인다.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쌓인다. 그래서 우선주는 50만 주 발행했고 자기 주식수는 100만 주를 사놨네.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790만 주가 유통되어 있다. 이 자기 주식수 요거가 나중에 뭐 12로 돼 있나? 뭘로 돼 있나? 하여튼 게 풀릴 수도 있는 시중에 풀릴 수도 있는 자기 주식수를 소각 항상 말하지만 소각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샀는 거는 시중에 또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회사를 그 인수할 때 요거를 우리 회사 주식 70만 주 줄게. 100만 주 줄게. 지금 한 주에 한 2만 원이니까 100만 주면 얼마야? 계산이 안 된다. 하여튼 그래 되겠지. 100억 되나? 몰라. 그 중요한 게 아니겠네. 연결 단기 순이익은 18년도에 94억, 19년도에 147억, 20년도에 지금 3분기인데 184억. 벌써 넘어버렸다니까 순이익이.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200원 나오다가 1,800원 나오다가 지금 2,300원. 지금 3분기 2,300원이니까 4분기 요거 그대로 25%를 더하면 한 2,900원, 2,600원 정도 나와. 2,900원. 20%니까 44, 5, 20, 한 500원 더 더하면 2,800원 정도 나오겠 맞지? 자, 그리고 순이익의 16%를 그 18년도에는 배당금을 줬고 순이익의 10%를 주식 수만큼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1%에서 2%, 1.2% 정도 되는 거를 배당금을 줬다. 그게 얼마인가? 한 200원 정도 되더라.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안전처에서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기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에 대해서 딱 인정한 게 건강기능식품이다라는 거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문구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인증마크 있고 식약처에 고시되거나 인정된 원료라서 이런 것들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표시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같은 명칭을 효능이나 기능을 표현하거나 광고할 수 없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일반 이거를 건강기능식품, 자연식품 이런 것들 그 명칭 이런 걸로 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들은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에 되어 있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딱 문구를 딱 넣을 수 있다.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건강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이 딱 표현돼. 기능성 이게 중요해. 이게 포인트. 기능성이 표시 안 되는 거는 그냥 그거다. 조수맛바다. 조수맛바에 딸기가 0.0000001g 들어가 있다. 익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아무런 그냥 효과도 없는 거다.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 건강기능식품,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생리 활성 기능, 영양소 기능 이런 거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은 국내에서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고시 원료, 개별 인정 원료. 그러니까 고시 원료는 그냥 쓰는 거. 고시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딸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별 인정 원료는 딸기 성분 안에 득득득득 식약청이 지정하는 별도의 인정된 원료를 우린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 이게 더 개별 인정 원료를 이렇게 인정받기에는 한 3년에서 한 5년 걸리고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만큼 비용과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거든. 그래서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는 2018년 기준 96종이고 별도로 인정한 개별 원료는 278종 정도 된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계속 연도별로 계속 또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 예전에는 보리에서 찾아냈는데 이제는 배에서 찾아내고 이제 또 뭐고 알로에서 찾아내고 막 찾아내잖아요. 기능성 원료에 이렇게 기능 인정 현황을 보면 과거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20, 30대들도 확대되니까 이제 영양소 보충 균형, 섭취, 다이어트, 피부 건강 이런 것들로 많이 계속 올라간다. 체지방 감소, 뭐 피부 건강, 뭐 간 건강, 눈 건강, 혈액 건강, 배뇨 개선 막 이런 것들로 계속 한다.
개별 인정 원료는 고시험과 달리 그러니까 원료를 등록하자 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약처에서 심사를 통해 등록하는데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표준화, 안정성, 기능성에 대한 심사하는데 120일 걸렸으나 요게 이제 조금 심사 기간만 120일 걸리고 조금 줄어드는 걸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 후 기능성 원료로 인정되기까지는 120일보다 더 긴 시간이 그러니까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고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액도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쓰인다. 이렇게 심사하는데 자료 제출하고 표준화 검사, 안정성 검사, 기능성 검사 이렇게 하면 기능 원료로 인정을 된다 안 된다 딱 판단 내리는. 그러면 여기에 기능성이라는 걸 적을 수 있고 건강 보조식품, 건강 기능식품 이렇게 딱 쓸 수 있다 이런 거지. 당내에는 당사는 업체 내 가장 많은 이런 건강 기능식품 중에서는 가장 많은 개별 인증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능 독점적 시장을 견고히 해서 이런 게 시장 그 진입성이지. 이게 있는 거하고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 천차잖아. 건강기능식품 밸류체인을 보면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있고 대리점 총판, 중개인이 있다라면 소매 판매는 매장 판매, 직접 판매, 통신 판매. 요즘은 통신으로도 팔지만 요즘은 또 이제 백화점에서도 팔고 또 어디야 뭐 올리브영 이런 데서도 팔고 슈퍼에서도 이제 팔락한다니까. 슈퍼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팔았고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이런 거 예전에 다단계 방문 판매 많았지. 홈쇼핑 이런 게 많았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마트에서 팔고 하면 누구나 접근성이 편하면 그냥 사오는 거지. 툭툭툭 사오는 거지. 슈퍼에 가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슈퍼에서 사는 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지 않는 거는 그냥 고시형이지. 고시형. 그냥 선물용 병원 가기 전에 사는 거 그런 거 다 고시형이지. 고시형. 그래서 얘들이 하는 거는 ODM 방식, 제조업자 개발 방식, 개발 생산, 제조업자한테 개발하는 거 다 맡기고 이제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연구하고 싶다 그 개발하는 거 맡기고 OEM은 생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생산해 주는 거고 개발 생산, 제조업자한테 개발해서 생산하는 거면 또 수수료 이런 것도 받겠지. 당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 36건의 개별 인증 원료를 확보했고 계속 늘려갈 거고 100개 이상 확보한다 하되 지속적인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을 통해 시장 부여에 부합하는 개별 원료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렇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그런 게 법이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은 뭐 건강에 뭐 좋다고 여겨지는 널리 섭취되어 식품, 식약처로부터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 그런 거 말고는 다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을 받고 약사법은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 인체에 대해 작용이 미비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약사법. 일반 의약품은 사람이나 일반 의약품, 의약품은 그거 뭐고 아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 일반 의약품은 이거는 의사들의 처방제 있어야 사는 거 아이가 맞지? 그렇게 돼 있다. 과거 헬스케어는 질병 치료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아프면 병 가는 거에서 지금은 아프면 병 가면 늦다. 미리미리 가야 된다. 미리미리 가서 수명이 계속 늘어져 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간다. 그래 우리 할매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 가지. 계속 병 가지. 도서 그거 뭐 동네 의원 그냥 산다. 그 링겔 하나 맞고 안 아파도 그냥 간다. 그냥 한다 만다니까.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1차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겠다. 또 20, 30대는 피부 건강 이런 데를 또 증대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또 이제 관리 들어가고 일상생활 속 건강 유지가 헬스케어의 트렌드. 가짜 백수호 사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면역 기능 개선, 비타민과 같은 영양 보충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생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던 비타민, 영양제 하면 비타민, 무기질, 홍삼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둔화되는 반면 개별 인정형 제품, 천연 원료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면역력 강화 제품들은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 초반 대부분의 건강식품은 성별, 연령 등 관계없이 단일 품목으로 출시됐는데 2010년부터는 이제 여성 이런 게 다이어트 뭐 이렇게 뭐 생리 쪽 이런 거 성장 반류 뭐 20, 30대 이너 뷰티, 슬리밍 뷰티 뭐 이런 것도 5, 60대는 갱년기 웰에이징 이런 것들이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발굴한 기능성 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국내 유수한 제약회사 식품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회사, 아메이 같은 거, 뉴트리라이트, B2B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당사의 목표 시장은 제약회사, 식품회사, 네트워크 판매업 등 기업 고객층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아까 전에 봤던 밸류체인 봤던 거지. 이렇게 사업의 영역은 뭐
과거엔 특별한 이런 법이 없어서 그냥 막 해가지고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으로 해가지고 판매돼서나 2002년부터는 이제 법을 만들어 버린 기라. 왜? 그 전까지 너무 무분별하고 뭐 이렇게 뭐 기준도 없고 몸에 좋다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때려 넣었다가 그 신뢰도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신뢰도를 고객한테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기술력이 없고 신뢰가 없는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인정을 받아야지 그 문구를 쓸 수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문구를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문구를 받아보면 문구를 받기까지는 힘들지만 받고 나버리면 여기는 허가가 됐다. 이거는 검증받았다 그러면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는 이게 돼 버리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소비가 발생되는 땡큐인 거지. 그럼 기존에 있던 실력 좋았던 회사들은 땡큐인 거지. 무조건 이런 게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지. 까다로워야 되는 거지. 까다로워야지. 뭐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120일에서 120일에서 60일로 봤지?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조금 더 심사 기준을 좀 완화시킨다 하다 2002년에 법을 개정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허위 관계 모니터링 제도 개선하고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 GMP 도입해서 거기에 맞는 거 품목별 기준 이런 것들 기능성 원료별 기준 교육원으로 바꾸고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로 제형도 확대하고 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하려면 사전 심의도 받아야 되고 너들 광고 한 가져봐 사전 심의하자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개별 인정 심사 기간 단축 그거 뭐고 120일 걸리던 걸 한 60일로 좀 줄이고 대형마트 백화점 내에서 건기식 판매 자유화 시키고 19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백화점 매출 올라가려고 하면 뭐 선물 세트 막 들어갈 때 연말에 연초에 들어갈 때 그 이거 메이커 있는 거 조금 인정 있는 거 그거 기능성 붙어 있는 거 들어가려고 하면 좀 더 비쌀까 아이가. 그냥 그런 거 없는 거 쌀 끼고 그러면 좀 백화점 들어가는 소비층들은 좀 비싼 거 산다 아이가. 그런다라는 거지. 웰빙 분위기 확산, 기억력, 인지력 개선이 좋다고 알린 오메가3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피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뭐 피부 관련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 다이어트, 피부 그거 뭐고 탈모 이거는 무조건 노벨의상 탄다 하는 그거잖아. 서구식 식습관으로 변화된 과정에서 비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지. 난 40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지만 안 빠진다. 자외선과 햇빛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기능 소재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주식 공부 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 이거 눈 노안이 안 돼. 큰일 났다. 이거 왜 하노? 잘 먹고 잘 사는 법,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의약품이 아닌 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이게 약은 감기약은 뭐 3일 먹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이거 건강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먹고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 계속 먹어야 돼. 이게 의외로 중독성이 있다. 왜 중독성이 있냐면은 기존에 먹을 때는 안 괜찮던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플라시보 효과처럼 괜찮았는데 만약에 끊었는데 조금 침침해 안 먹어서 그런가 계속 한 번 먹은 사람은 계속 먹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안 먹잖아. 계속 먹을까 봐. 한 번 먹은 사람 계속 노년층이 급격한 증가로 국가적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의료비가 많이 나간다니까. 아픈 걸 고치려고 그러면 100이 들어간다면 아프기 전에 돈 들어가는 거는 돈이 적게 들어간단 말이야. 항상 저번에 말했지만 통일되면 우리가 돈 너무 많이 부담한다. 통일되면 돈을 많이 나가는 거는 맞지만 통일 안 돼서 분담 비용이라는 게 있다니까. 분단하고 있으면서 나가는 비용이 더 크다고. 분단하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기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렇게 그 국방력 그거 뭐지 무기 사고 이런 거 다 분담 비용이란 말이야. 중국하고 막 이렇게 외교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거 막 싸워야 되는 것도 시게 그런 거 다 분담 비용. 북한하고 사이만 뭐 나쁘고 좋고 뭐 그것만 없었어도 중국 눈치 덜 받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 일본 눈치 뭐 미국 눈치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덜 볼 수도 있고 외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무조건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다. 통일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분담 비용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지금까지 쓰고 있다. 지금까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노년층이 급격하게 증가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프잖아. 몸이 그거 뭐 이팔 청춘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프잖아. 수명이 다 되면 아프잖아. 아프기 전에 덜 아프게 해주는 게 관건이다. 그게 돈이 더 싸게 먹히더라.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길만 뚫리면은 통일되는 비용보다 통일 안 돼서 벌어들이는 게 더 이건 아니구나. 하여튼 통일 비용과 통일 그거 분담 비용 이거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된다. 통일 비용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통일되면 통일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지만 통일 안 되면은
통일 안 되는 선에서도 또 무기 사고 이런다고 돈 엄청나게 쓰고 있잖아. 그걸 뭐야 복지에 쓰고 뭐 나라 경제 발전하는 데 쓴다고 생각해봐. 지금 쓰는데도 우리나라 이 모양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잘 살겠노? 그렇다는 거지. 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그 뭐야 다양한 개별성 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 회사들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장벽으로 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고품질 제품만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개선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속 까다롭게 하면 진입을 아니 허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 거기서 살아남는 회사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론 무조건 좋은 거지. 그렇지. 대기업 및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GNC, 호주의 블랙모 등과 같은 한국 독점 위탁 제조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어디가 노바렉스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진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얘들도 언제까지 뭐 이렇게 뭐고 개발도상국에서 머무르겠노? 뭐 잘 살려고 튀어오를 거잖아. 그러면은 지 몸 생각한다니까. 캄 또 먹을 거라니까. 그럼 이거 한국에서 그거 히트 친 거래. 그 카마 또 까는 거지, 또 파는 거지. 이거는 봐라. 만드는데 물밖에 안 들어가잖아. 물에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싸노. 멋지다. 수요청은 앞으로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약국,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쿠팡, 위메프 이런 데까지 번번한 빈번한 접촉. 이게 굉장히 무시무한다. 옛날에는 방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이런 데서만 이렇게 하나 80만짜리 네트워크 마케팅 예전에 내가 할 때는 250만 원치, 500만 원치, 500만 원치 매출 최고 매출이었으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뭐고 그때는 키토산 50만 원치, 뭐 유산균 80만 원치 이렇게 됐지. 7%막 성장시 쭉쭉쭉쭉 넘어가고 있다. 20, 30대 젊은 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성장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쭉쭉쭉.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 보면 홍삼,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무기질,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게 상위 5% 전체 시장의 83%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홍삼,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무기질 요게 83%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 밀크시슬, 마리오 골드, 꽃 추출물, 가르시아, 알로겔 이런 게 또 한 1%씩 1%씩 그래서 89%. 기타 품목 한 10몇 프로 해가지고 100% 정도가 요래된다. 근데 요거는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요거는 이제 헛개나무 과일병 추출 분말, 해모임 당기들 혼합 추출 뭐 이런 것들을 매출이 그 작년에 비해서 74% 이거는 뭐 어떻게 하지? 요건 이 회사 건강 뭐 파우더 이런 것도 추출물이 6% 정도 차지하는데 점유율이 77% 증가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루테인 자인 복합 추출물 20 요거는 2%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600% 증가했다. 증가한다. 중감률이 900%. 루테인 자인 복합 이거는 이 회사 거다. 이 회사 거. 이 회사 거 지금 많이 팔리는 게 이런 것들을 그거 900% 증가했다 하면서 이런 것들. 면역력 증진, 홍삼 사포닌, 진세노이드와 산성 다담체를 함유, 면역력 향상. 그래서 아직까지 홍삼은 매출이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지. 장내 환경에 유익한 유산균. 깨끗한 막 지나가는 거잖아. 그거 뭐냐고 이거 CF 광고 성제는 안 된다. 천식, 비염, 피부염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이 된다. 도움. 19년 19% 15%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1960년대 비타민제였고 그때는 영양 비타민 버섯 추출물 스쿠알렌 1980년대 90년대 스쿠알렌 키토산 그러니까 이때 다단계는 스쿠알렌 키토산 2000년대는 홍삼 클로렐라 감마 리놀레산 2010년대는 밀크시슬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016년에는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눈 건강 면역 기능 장 건강 이런 식으로 이너뷰티는 먹는 뷰티 먹는 거 먹어서 몸에서 이제 좋아지는 이런 것들 피부 건강, 과민 피부 상태 개선 이런 것들 피부에 도움되는 기능성 원료 인증 현황. 요즘은 이제 복합된 게 많으니까 화장품인데 발랐는데 피부에 그것도 하고 그런 것들 이런 걸 포함시키는 거야. 먹는 화장품도 있잖아.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루테인, DHA, EPA, 함유 유지, 오메가 3, 빌베리 추출물, 헤마토토쿠스 등이 있다. 눈 건강에 도움되는 기능성 소재에는 이런 것들로 물건들을 만든다 이거지. 눈 피로도 그럼 빌베리 추출물 이런 거 뭐 해야 되나?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이런 거 뭐 해야 되나? 돈 나가는데. 2060년도에는 41%로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가. 우리는 지금 그 출산율보다 그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늙는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쫙 2040년 되면 65세 이상이 40%를 차지한다. 오 마이 갓. 맞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외 식품 전문업체, 제조업체, 화장품업체 크게 네 가지 업체로 나누는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참여하는 회사. 그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의약품과 달리 그냥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팔 수 있고 건강식품 제조는 그 대신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어 4조, 5조 같은 시행규칙 2조, 3조에 따라 적절한 시설도가 있어야 되고 식약처의 영업허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까다롭다. 그래서 원료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독점진 지휘권을 확보하고 진입장벽 이게 뭐다? 개별 인증형 원료를 확보한 사업자. 식약처에서 인증 딱 했으면 그거에 대한 그 독점 거죠. 특허권 비슷한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휘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그런 거 없는 회사들보다는 굉장히 높다. 그게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다. 어떻게 받냐면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후부터 6년이 지나야 되고 품목 제조 신고 50건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 등재 가능. 그러면 이제 기능성 원료로 이거 뭔데?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다. 개별 인증 원료는 아래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될 거 아래 중에 하나만 되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록되고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는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독점적으로 이 회사만 팔 수 있다. 이런 재료들은 뭐 기능성 내용 또는 제조 기준 원재료 추가는 최초로 인정받은 영업자의 인정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경우 등재 가능. 다만 인정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는 이제 뭔 말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하여튼 6년 넘어가면은 딴 회사들도 그냥 고시형 원료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네. 품목 제조 신고 50건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맞지? 그거에 하나만 되더라도 자기들이 독점적인 지휘권을 할 수 있다. 독점적인 건 6년 특허권 뭐 6년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올라가는데 판매업은 이제 감소했다라고 봤었는데 요건 없네. 요건 넘어가고 시장 점유율은 홍삼 관련 제품들 한국인삼공 요 보면 한국인삼공사가 시장 점유율 27%, 19년도 종공당이 8%, 2,400억, 콜마 B&H 7.5%, 2,200억, 한국야쿠르트 5.7%. 이거 다 거의 다 큰 기업들이잖아. 근데 5위가 노바렉스야. 1,300억, 4.6%. 대단하지? 봐봐. 3.7%에서 3.7%에서 3.6%에서 올해는 4.6%로 올라가 버렸네. 튀었네. 성을 재버렸네. 그리고 저 밑에 뭐 셀바이오텍, 대동고려삼, 네이처텍, 한국 CNS파, 마임 이런 거 쭉 있죠. 쭉 있다. 서흥 천억이네. 이런 식으로 됐다. 한국인삼공사, 뭐 종건당, 콜마 B&H, 한국야쿠르트가 거의 양분하고 있네. 5개. 거기에 노바렉스가 한 팔 거들었다. 당사는 얘들이 원래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얘들은 이게 그거 뭐고 다 그것만 했을 때는 개별 인증형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1등이다. 개별 인증형 보유 그러니까 물건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1등이다. 너들은 그냥 많이 팔아서 그럴 뿐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기타 식품 제조 평균과 당사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매출 총이익률을 업종 평균 27.49 나오거든. 매출 총이익률. 매출이 총이익이 나는 게 원가 빼면 27%. 근데 얘는 16.98%밖에 안 나. 근데 매출액을 세금 빼기 전에 순이익 말고 세금 빼고 순이익률이 11%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원가 다 뺐는데 다 그거 뭐고 판관비까지 뺏는 거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영업이익 빼고 뭐도 그거 세금도 빼고 다 빼니까 3. 몇 %밖에 안 나와. 그리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 16% 나오는데 여기는 6%. 맞나? 매출 순이익률이 왜 3%밖에 안 나와? HL 사이언스도 많이 나오던데. 평균이니까 업종 평균이니까 의외로 매출 총이익률은 얘들이 별로 안 들어가. 원가가 얼마 안 들어가. 원가가 판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B2C는 마케팅비 엄청 써야 되니까.
그래서 B2B는 마켓에 집중하여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가능. 요거는 얘들은 OEM, ODM 전문이잖아. 고품질 기술 향상, 제조 브랜드 확보를 통해 유통 채널별 영업. ODM, OEM이니까 소팔메도, 렉스플라본 같은 기능성 가진 원료 개발 및 제품하여 이미 전략적으로 고객 영업을 전환했다. 뭐 이게 신무기 뭐예네. 가격 경쟁력이 가진 합리적인 MOQ 이제 주문 최소 발주 물량. 리드 타임 및 빠르고 정확한 계산, 최소 발주 물량이 있으니까 무조건 만들어내지 않는 거지. 제품군의 확보로 전문 OEM, ODM 제조 브랜드로 마케팅 실시, 산학 연구를 통해 연구 개발, 기능성 제품 위주 영업, 여성 갱년기 소재인 렉스플라본, 다이어트 소재인 잔티젠 유명하다 하더라고. 피부 미용 소재인 콜라겐 제품은 시장 지배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해외에는 미국 GNC, 호주 블랙모어스와 신제품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체계화된 생산 마케팅, 고객 맞춤형 영업. 체계화된 생산 능력을 고려하여 최근 고객 맞춤형 영업을 시도하고 정제, 캡슐, 파우더, 제품의 생산.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짜먹는 거 싫다. 찝찝해가 먹는 걸 해도 그만 먹는 걸 만들어주는 기라. 물론 그놈 하나를 보고 만들어주지 않겠지. 최근에 연질 전용 생산 라인도 구출했다. 이런 것들. 주요 제품 그 제품 매출이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이게 복합이에요. 이게 섞어서 몇 대 몇으로 5대1 뭐 4대1 이런 거 아이클라임 화해락 뭐 이런 것들 등 1660억 매출 999.4%를 차지하고 루테인 자인틴 이것도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파는 거 이런 거는 8.8% 14억. 작년 매출 1년 매출보다 3분기 매출이 1558억인데 1660억 넘어버렸잖아. 넘었다니까. 원재료는 젤라틴만 살짝이 한 600원 오르고 나머지는 다 변동 별로 없어. 재료값은. 생산 지금 청주 오창 공장 83.78%의 생산 가동률이 돌아가고 있다. 팽팽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생산 설비 건설 중인 자산이 230억 지금 추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기말 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다 합치니까 584억짜리가 839억으로 지금 되고 있다. 매출 1637억 매출, 수출은 22억. 상품 수출은 5억이고 내수는 9억.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직접 파는 거.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을 가져와서 도매 형태로 그냥 파는 걸 상품이라고 합니다.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그러면 합계가 내수가 1648억, 수출이 28억. 몇 프로 되겠나? 한 1%좀 되겠네, 맞지? 1%, 1점 몇 프로 되겠다. 그렇다. 근데 이거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근데 별도나 이거 연결된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연결이라 보면 돼. 자, 또 뭐고? 신재형 개발 및 영어, 신형 개별 인정률 원료는 업계 1위며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25년까지 100개를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고. 한국 프로 PS에서는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전문의를 마케팅으로 활용해서 신뢰를 주고 있고, 뭐고 전문가 마케팅, 홈쇼핑이나 방송에서도 박사, 전문의, 약사 등을 활용해서 저 박사가 선전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효율 뭐 조금 신뢰도가 있게 하고, 그리고 대중 마케팅, 대중 매체를 통해 마케팅하고, 회화나무 추출물은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로도 실려 해외에서도 알려졌고, 잔티젠이라는 신소재에 대해서 생방송 투데이에서 신소재 다이어트로 소개해서 잔티젠 소비자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도 수상하고,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런 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도 소개되고, 뭐가 렉스플라본 이런 것들. 시장 위험은 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자산 달러 자산이 99억, 부채가 14억, 뭐 이렇게 10% 올라갈 때 달러 금융부채가 110, 이거 뭐야? 외환이 10% 발생될 때 그거 된다. 이건 그거다. 매입 채무 아니다. 공정 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 금액 및 공정 가치. 장부 금액. 처음에 장부 금액이 709억인데 빠졌다. 709억 2,656만 6천 원이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공정 가치는 똑같은 거지. 장부 가치는. 뭔 말이냐면은 중고나라에 거래를 해. 폰을 팔아. 내가 이렇게 70만짜리 폰을 팔라고 판매자하고 만났어. 근데 내가 이게 꺼내다가 떨가pus어 땅에. 그럼 그거 70만원 팔 수 있나? 깎아줘야 되잖아. 그게 공정 가치지.
처음에 봤을 때는 790억 맞는데 시간 지나니까 뭔가 훼손됐어. 뭔가 이렇게 뭐고 갑자기 이 회사에 뭐 이물질이 나온다 하고 뭐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되만 공정가치 이마에 쳐줄 수 있나? 못 쳐주잖아. 현금성이야 바뀌지 않는 거니까 괜찮지만 매출 채권 이거는 물건이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그거 크림 반품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안 해줄 수 있는 거지. 알겠다고? 그래. 709억. 현금성 자산이 709억. 그리고 부채가 811억. 비슷하지? 만가에 딱 시키면은 한 100억 남네. 90억 남네. 이건 좀 많네. 많아도 남네. 뭐가 많은가 보니까 단기 차입금 150억 없었는데 150억 땡겼고 장기 차입금 190억 작년에 190억이었는데 295억 100억 늘었고 이거 250억이 증가됐네. 여기서 250억 빼버리면 맞지? 250 빼버리면 확 떨어지는 거지. 자, 이거 뭐고? 그래. 연구개발 생명공학 전공자 박사 3명, 석사 12명, 총 40명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있다. 소재 기능성 연구, 자료 분석, 인허가, 인체 적용 시험 크게 4가지 분야로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 매년 10건 이상의 수행 과제와 10건 이상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쫙. 연구개발부는 기능성 원료 소재 개발 이런 얘기. 소재 개발 소재 연구팀은 원료 표준화, 전임상 시험, 생명과학 연구소, 뭐 특허 이런 것들하고 개발 전략팀은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 제품화 등 지원, 국가 연구기관 보유 기술 도입, 제조연구부의 제조연구팀은 건강기능식품, 일반 연구식품의 제형 연구, 제품 인허가, 분석실의 분석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분석, 규격 분석 이런 것들을 한다. 연구개발 비용은 1.6% 26억 정도 쓴다. 26억 20억 후반대 정도가 나온다. 매출에 따라 달라지니까 연은 한때 1.6% 정도 쓴대 지금. 매출이 1,600이었거든 요번에. 근데 1년치니까 2천억 되면은 20억 6, 22, 30억 정도 쓰겠다. 연구개발 실적. 이게 다 지적재산권인데 이걸 다 읽기는 뭐하고 특허권이 이만큼 있고 특허권이 탱자 추출 발효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질환의 치료용 조설물 이만큼 있고 마늘 분말 코팅하는 방법 마늘 분말 코팅하는데 왜 특허를 내 이만큼 있고 그리고 렉스 바이오진 로고도 상표권 이런 거 있고 이너뷰티 먹는 거 붐 뷰티 라인 이런 거 있고 노바렉스 영어로 좀 모를 줄 알고 중국 상표국 이런 거 있고 엄청 많지. 노바렉스 18년 12월 이런 것도 이게 계속 상표권 이게 그 지적재산권이지 무형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 돼 있다. 아직까지 안 끝났다. 아 많다. 아 재무는 입으로